안녕하세요. 클라우드나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GPU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거나 업무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GPU 컴퓨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vSphere 기반의 가상 머신에 GPU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에 GPU를 할당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케이스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GPU 컴퓨팅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GPU 개념이 나온 이후에 기업들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를 위하여 GPU 컴퓨팅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GPU 워크스테이션을 하나씩 지급하고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용률이라든가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버를 구축해서 나누어 주게 되었고요. 현재로는 GPU를 가상화해서 사용하는 GPU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을 많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GPU를 가상머신에 할당해서 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자세한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GPU의 가상머신을 할당하는 방법, 거꾸로 가상머신의 GPU를 할당하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vSphere의 Direct Path IO라는 방식이 있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엔비디아 vGPU를 가상머신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vSphere 7.0에서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빗퓨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Sphere Direct Path IO에 대해서 알아보면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인 텐서플로우와 파일터치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GPU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 콜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CUDA API 콜은 게스트 OS 상에 설치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라이브러리와 드라이버를 통해서 처리되게 되는데요. 이때 하이퍼바이저인 EXXI에서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 패스로 GPU에 연결되는 이러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에서는 처리한 값을 다시 CUDA API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vSphere Direct Path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PCI 디바이스 형태의 모든 GPU, ASIC, FPGA 같은 카드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vSphere Direct Path IO의 장단점은 실제로 베어메탈의 GPU에 OS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가상머신의 GPU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GPU의 4% 이하의 성능 저하만을 발생하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퍼포먼스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베어메탈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성능을 보장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vSphere의 모든 에디션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쉽게 디플로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 몇 개를 통해서 클릭했을 때 바로 다이렉트 패스 IO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Sphere 7.0에서부터 HA나 DRS에 대한 기능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M 하나, 가상머신 하나에 여러 개의 GPU를 할당해서 파워가 큰 GPU를 VM의 가상머신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GPU의 어떤 메모리나 코어를 VM이 데디케이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VM의 간섭을 밟지 않고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GPU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디케이트로만 소켓 단위로 할당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요. 스냅샷이 제공 안 되는 부분하고 가상머신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 V모션이 안 되고
콜드 마이그레이션만 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상 머신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GPU의 사용률 저하의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vSphere의 다이렉트 패스 IO는 시뮬레이션이나 계산 집약도를 높이 요구하는 과학적인 계산 작업과 같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로는 장기간에 걸친 모델 트레이닝 작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물리 GPU를 한 개의 가상 머신에 할당하는 부분도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에 하나 이상의 GPU를 독점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작업들, 그리고 네이티브 GPU에 버금가는 높은 퍼포먼스를 보장할 때 필요한 작업들이 이러한 다이렉트 패스 IO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GPU에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를 적용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vGP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vGPU의 가장 큰 차이점은 EXXI 하이퍼바이저 위에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vGPU 매니저라는 것이 설치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와 파이터치 같은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 CUDA API 콜을 생성했을 때 엔비디아 라이브러리와 드라이버가 이것을 엔비디아의 vGPU 매니저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 엔비디아 vGPU 매니저는 GPU를 추상화해서 가상화된 GPU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니저가 GPU를 통해 GPU에 전달하고, 이 GPU가 해당하는 작업을 돌린 이후에 매니저에게 그 결과를 주고 매니저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vGPU 매니저가 GPU를 타임 스케줄링 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물리적인 GPU를 가상 GPU로 나누어서 가상 머신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vGPU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장점으로는 다이렉트 패스 IO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의 vGPU 매니저가 EXXI 위에 설치되어서 동작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패스 IO보다는 성능의 저하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머신에 V모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상머신에 잡을 돌릴 때 가장 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A나 DRS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머신이 다른 호스트로 넘어갔을 때에도 해당하는 잡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상머신을 키거나 꺼둘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GPU의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GPU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할 기능을 통해서 엔비디아 vGPU는 정량적인 분할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물리 GPU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상머신 하나에 4개까지의 멀티 GPU를 연결해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어떤 가상머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최대 물리적인 GPU 4개를 멀티 GPU로 연결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워크로드 타입을 위해서 GPU의 코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차별화로 가지고 있다. 차별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vGPU 매니저를 하이퍼바이저 위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라이센스가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설치 때문에
호스트를 셧다운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엔비디아의 vGPU 매니저와 쿠다 드라이버와 같은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버전이 매칭이 돼야 동작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태틱한 vGPU 프로파일을 세팅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물리적인 GPU를 그 분할해서 vGPU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같은 사이즈의 메모리 사이즈로 할당하기 때문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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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또는 25%, 25%, 25%, 25% 또는 50%, 50% 이렇게 vGPU를 물리적인 GPU를 vGPU로 나눌 때 정량적인 정도로만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vGPU는 또한 엔비디아의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GPU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이러한 엔비디아 vGPU는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롱런 모델 트레이닝 잡이라고 해서 아주 오랜 기간 시뮬레이션이나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잡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달씩 아니면 그 이상씩 시뮬레이션이나 잡을 돌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29일이나 28일째 그 가상머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잡이 멈춘다면 그러한 시뮬레이션이나 작업을 한 달을 다시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출시가 한 달 지연된다거나 상품의 출시가 한 달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상머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vGPU를 활용한 작업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GPU의 부분적인 활용이 필요한 작업들에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으로 GPU 소켓 하나 그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를 들면 50%의 GPU를 아주 작은 GPU 성능을 필요로 하는 잡이 도는 가상머신에 연결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원격 액세스보다는 GPU의 로컬 사용을 선호하는 잡일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하는 VM과 GPU가 같은 호스트 내에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PCI 통신이나 아니면 NVLink 통신을 통해서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요하는 그러한 작업들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리 GPU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VM을 일시 중단하거나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능, 아까 VM을 서스펜드 하거나 리줌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는 잡들을 지원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Sphere의 B2Fusion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phere BitFusion의 가장 큰 개념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방식으로 동작된다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GPU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버군들의 집합에서 VM이나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실제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GPU 풀이 설정되어 있는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퓨전 서버가 이를 받아서 해당하는 GPU 영역만큼을 할당하고 이를 잡을 돌려서 결과를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구성이 vSphere BitFusion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퓨전에 대한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요.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 쿠다 API 콜과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GPU에 작업을 요청하면 비트퓨전 드라이버가 이를 인터셉트, 그러니까 이제 가로채죠. 가로채에서
이것들을 비트퓨전의 형태로 바꾸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퓨전 서버로 전달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트퓨전 서버는 다시 쿠다 API나 쿠다 드라이버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앞전에서 보신 바와 같이 EXXI를 패스스루로 하고 GPU의 다이렉트로 잡을 연결시켜서 잡이 둔 이후에 결과값을 비트퓨전 서버가 받게 되고, 이것은 다시 비트퓨전 드라이버 쪽, 에이전트에 있는 드라이버 쪽으로 전달되고, 이 비트퓨전 에이전트는 다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비트퓨전 이 서버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 GPU 클러스터 풀의 쪽에 설치되어 있고, 이 비트퓨전 서버가 실제로는 뒷단에 있는 모든 GPU들을 가상화해서 vGPU로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Sphere 비트퓨전의 장점을 먼저 알아보면, vSphere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 인베이드 되어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GPU 클러스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쉐어하는 그 온디맨드 GPU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vGPU와 다르게 5%, 15%, 25%, 45%그 이상으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물리적인 GPU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vGPU의 엔비디아 vGPU의 한계인 가상머신 하나에 4개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상의 멀티플한 물리적인 GPU를 가상머신에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상머신 부분이긴 하지만 HA나 DRS나 V모션 등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GPU 사용하는 모델의 클라이언트 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CUDA API 콜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하여서 지원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퓨전 에이전트와 비트퓨전 서버가 통신을 하기 때문에 버틀넥이나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아마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현재로는 그 GPU만이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에 되어 있는 FPGA나 ASIC과 같은 것들은 아직은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트퓨전의 그 가장 좋은 사용 차로로는 GPU를 공유를 통해서 GPU의 어떤 효율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직들, 특히 뭐 GPU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조직들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GPU를 한 개의 잡에 몰아서 주고 밤새 그걸 돌려서 빠른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GPU를 5%, 10%, 20%, 65%등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나누어서 여러 개 각각의 가상머신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GPU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GPU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는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는 그 사용자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GPU를 가상머신에 할당하는 방법인 vSphere의 Direct Path I/O, 엔비디아의 vGPU, vSphere의 비트퓨전, 이렇게 각각의 것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장단점에 맞추어서 생각하시는 업무를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기업들은 이를 혼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에 관한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의 편리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